60%가 넘으니까 다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집을 살까? 경기도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봄티와 함께 우리 손을 울려보세. 무주택자인 분들은 아파트 경매가 지금이 최적인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을 쭉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호가는 엄청나게 높은데 실제 경매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발견하고서 제가 그 이유와 원인과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3,113건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한 번 유찰된 경매 물건이 2,000건이 넘어가지고 전체 한 60% 정도 이상이 한 번 유찰되더라고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은 49건. 그 중에 1회 유찰된 물건 19건이니까 뭐 용 한 40%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서울의 아파트는 오늘도 내일도 서서히 오르고 있는 거고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서울에 나온 아파트가 49개 중에 유찰된 물건이 19개나 될까? 그 이유를 한번 저와 같이 함께 나가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아파트는 경매 물건이 500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번 유찰된 게 29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60%가 넘어요. 경기도도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난리가 나는데 최소한 6개월 전에 경매 물건이 나온 건데 지금보다 가격이 더 저렴할 때 감정이 됐을 텐데 왜 도대체 유찰이 될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인천 아파트를 볼게요. 인천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96건입니다. 그 중에 한 번 유찰된 경매 물건이 6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60%가 넘어요. 희한하게 서울은 이제 유찰된 게 40%로 적은데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 두 곳 다 유찰된 아파트 그 개수가 뭐 대략 뭐 퍼센트로 따지면 60%가 넘으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가 2019년 작년하고 대비해갖고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서울은 대출도 안 나오고 투기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를 인식을 해서 그런지 경기도로 가서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통계가 11,850건인데 9월까지 앞으로 석 달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그 매입 건수가 33,695건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지금 가서 다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집을 살까? 서울은 비싸니까. 대출도 더 안 나오니까. 경기도로 가면 서울보다는 대출이 조금 더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 집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드디어 파주의 아파트가 7억 5천을 찍었다. 사상 최대다라고 기사가 나서 보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인데 84제곱인 거 보니까 25평인데 이게 7억 5천이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파주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쭉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볼 때 파주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가 급등하고 7억을 찍는 아파트가 나올까라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의아한 거죠. 없던 일이 생기니까. 지금 경매 물건 유찰되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창원의 아파트가 1년 만에 1억짜리 아파트가 2억 7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사람들도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1억짜리가 2억 7천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팔겠다. 근데 팔겠다는 물건이 나오는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서울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엊그저께까지도 1억이었는데 그 1억 2천 내놔도 안 팔렸는데 뭐 2억 7천에 거래가 돼요? 창원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살까요? 안 살죠. 그 지역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특별한 이슈도 없고 뭐 특별하게 개발 공약도 없고 그렇다고 창원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시기에 내년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값이 1년에 1억에서 2억 7천까지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놓는 즉시 사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누가 사가고 더 올려도 또 사가고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먼저 판 사람은 창원 아파트 1억 2천 판 사람은 지금 너무 억울할 거예요. 왜? 앉은 자리에서 그냥 1억이 왔다 갔다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과연 이게 정상으로 보일까요? 저는 절대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부산 지역이 유독 아파트 허위 매물 그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뭐 4배, 5배 이상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는 거죠. 싼 거를 올려놓고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오게끔 만들어서 그거는 팔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이게 있어요 라고 디미는 거 아니에요. 2030 있는 분들
내 이름으로 주택이 없는 분들, 지금 아파트 속된 말로 주워먹기 가능한 아파트 있다. 지방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 경기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경기는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수도권이니까 가능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는요, 일단 투기 지역이라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자금 출처 때문에 내 돈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대출 받기도 어렵고요. 무주택이면은 그나마 조금은 나와요. 그런데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용정보 따지고 소득증빙 따지고 다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에서 대출을 진짜 50% 이상 받는 거는 거의 어렵다. 경기도 인천 아파트 경매 물건 596건에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아파트, 인천 아파트 가셔갖고 물건 잘 골라갖고 신건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지금 6개월, 7개월, 1년 전에 감정가가 지금 호가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그런데 신건에서 입찰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 왜? 경매는 무조건 한번 유찰되고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매 물건이 신건이라 더 싼데 지금 나와 있는 금매가가 4억이면은 기다리는 게 어리석은 거죠. 신건의 아파트 잘 찾아보시면은 우리 2030 젊은 청년분들, 우리 신혼부부분들 유심히 보셔가지고 들어가셔라.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은요. 담보대출이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경기도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60% 이상 7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6억 이하가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동호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은 일단 자금 출처를 묻지 않아요. 재밌죠? 보시면은 감정가가 1억 4,200이에요. 그게 8월 31일 날 변경이 돼서 10월 12일 날 시작이 됐는데 유찰됐어요. 그런데 11월 16일 날 14명이 몰려가지고 1억 4,400? 아니 신건 나온 거보다 215만 원 더 썼어요. 아마 저 14명 중에 분명히 1억 4,200을 넘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후회했겠죠. 아유 차라리 10월 12일날 들어갈 걸. 아니 신건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받으면은 한 달 더 빨리 받고 또 좋잖아요. 그 다음 물건 보세요. 1억 5,800이 감정가였는데 10월 12일날 유찰됐어요. 1등 되신 분은 저렇게 쓸 바에는 2등하고 2,700만 원 더 썼는데 그냥 차라리 10월 12일날 들어가서 5,800에 받아서 900만 원을 벌지. 절대로 반가운 1등이 아니죠.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모르죠. 그거는 신권에 입찰을 했다면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내 집 장만을 하기가 두렵다. 그런데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압박감이 밀려오시는 분들은 지금 신권의 아파트에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MPL 2기 스터디 공지인데요. 이게 12월 19일 날 시작하는 거고요. MPL 1기 분들이 지금 3주차, 이번 주가 4주차인데 스터디를 통해서 채권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속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곧 만들 것 같긴 한데 협상이라는 게 오늘 당장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며칠을 거쳐서 해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멀리 보고 일단은 이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카페에 보시면 우리 MPL 스터디 1기 분들의 숙제 올린 거예요. 이게 쭉 1기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12분께서 매일같이 숙제를 올리니까 글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이렇게 숙제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밀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분들한테 다 떠먹여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날 물건을 검색해가지고 괜찮은 물건을 골라갖고 다 적는 거예요. 제가 노트 정리를 다 하시라 그랬거든요. 저는 홍티경매 MPL 스터디에서 그냥 MPL을 채권을 사고 팔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앞으로 혼자서 지방을 가시든 저하고 그냥 전화통화 한 통, 두 통 또는 뭐 위급할 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만 가지고서 충분히 그분들이 혼자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멀리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현상에서 뭘 해놓고 나서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보여드려서 자 내가 했으니까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전에 한 건 의미가 없다. 또 궁금하신 거는 카페에서 또 Q&A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